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일식 조리 실무 부분에서 이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은 이제 냄비조리부터 해서 찜조리까지 사실은 16개의 주요 항목들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양이 방대합니다. 하지만은 한 25분 정도에 맞춰서 최대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식의 기초조리 실무입니다. 예. 자, 기초조리 실무. 특히 이제 재료를 보관하는 방법 중요하죠. 이렇게 건냉소에 보관해야 된다. 환기가 잘 되고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한다. 그리고 냉장 보관은 0에서 5도씨다. 그리고 냉동 보관은 마이너스 50도에서 마이너스 20도씨. 그러니까 아무리 냉동의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그러니까 18도씨는 이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할 때 마이너스 50도씨는 이제 우리가 참치라든가 이렇게 급속 냉동고는 이제 마이너스 50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도씨에서 마이너스 20도씨를 우리가 냉동 보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식 카레 종류와 용도입니다. 좀 더 올려볼까요? 자, 일식 칼의 종류와 용도. 자, 생선의 칼. 이걸 우리가 이제 사시미 보초. 그 다음에 채소용 칼을 우수바 보초. 뼈를 자르는 것은 이제 대바 보초. 그 다음에 장어를 손질하는 칼을 우리가 장어가 운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운하기 보초. 그 다음에 메물국수 칼을 소바 길이 보초. 그리고 김초밥 칼을 이제 너리막기 보초로 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칼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식 썰기의 종류입니다. 자, 기본 썰기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기본 썰기. 자, 은행잎 썰기, 얇게 돌려깎기, 바늘처럼 곱게 썰기, 용술조 모양 썰기. 자, 은행잎 썰기를 우리가 이쪽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얇게 돌려깎기가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갓질한 묶기라고 한다. 작게 돌려서 깎는 거. 그리고 바늘처럼 곱게 썰기. 바늘처럼 곱게 썰기를 우리가 하리라고. 바늘처럼 어떻게 곱게 썰느냐? 돌려깎기를 한 다음에 곱게 채를 썰어서 바늘처럼 곱게 썬다. 이걸 우리가 하리길이라고 한다. 그 다음 용수점 모양 썰기를 우리가 요리우도 길이. 그러니까 초회 요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용술점 모양을 해서 써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꽈 썰기로 하는데 주로 7, 8cm의 폭으로 자른 다음에 물에 넣으면 꽈지는 방법을 우리가 꽈 썰기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얇게 돌려깎기도 주로 이제 무나 당근, 오이 등을 8에서 10cm 정도로 잘라서 돌려깎기를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한다. 다음은 이제 모양 썰기를 살펴볼 건데요. 자, 모양 썰기. 자, 모양 썰기는 이제 각 없애는 썰기. 이걸 우리가 면도리. 그러니까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모양을 테두리를 깨끗하게 잘라주는 걸 우리가 면도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화 모양 썰기는 이제 키쿠 각길이. 그 다음 매화꽃 모양 썰기를 우리가 내지우메 길이. 그 다음에 오이 뱀비사 썰기를 우리가 자바라 길이 길이라 한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국화 모양 썰기는 우리가 죽순 같은 길이 3, 5cm, 그 다음에 무는 1.5에서 2.5 두께로 해서 써는 거. 매화꽃 모양은 이제 재료를 5에서 6cm를 해서 이 이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썰기를 하면은 편한데 이걸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을 좀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바라, 오이 뱀비사 썰기 자바라 기류라고 이건 주로 이제 자바라 모양 썰기라고도 하며 오이 등의 재료를 아래 3분의 1 정도로 썬 다음에 다시 반대쪽을 또 잘라 이렇게 썰지 않고 얇게 어슷하게 썰어서 이렇게 한쪽을 쭉 3분의 1 썬 다음에 다시 반대편으로 돌려서 또 썰어서
사용하는 양만큼 잘라서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그리고 나서 소금에 좀 절여서 사용하죠. 그래서 저 초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오이뱀자 썰기를 많이 사용하죠. 자, 일식 간장의 종류인데 먼저 진한 간장부터 살펴보자. 진한 간장을 우리가 고이구치 간장이라 하죠. 자, 엷은 간장을 우리가 우수구치 간장이라고 해요. 옅은 간장을 우수구치 간장. 그리고 타마리 간장, 주로 사시미 간장이라는 이제 타마리 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간장, 남아 쇼유가 또 있습니다. 자, 이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옅은 간장, 우수구치 간장은 염도는 다른 간장보다 강하다 오히려. 하지만은 색은 연하고 소금의 맛이 강한 편은 국물 요리에 적당하다. 그러니까 특히 국물 요리 중에서도 그 좀 색을 좀 연하게 하고 싶은 그런 국물 요리. 그리고 조림 요리에서도 채소가 들어간 요리든 뭐 당근이라든가 이런 아스파라거스 이런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옅게 조리고 싶을 때는 옅은 간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식 곁들임입니다, 이제. 자, 특히 초간장, 본주, 그리고 가리, 그 다음에 약구미. 자, 초간장, 본주는 이런 등자나무에서 즙을 내서 만들거나 식초를 사용하는데 간장이나 다시물을 혼합하여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초간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초생강은 통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나서 얇게 편으로 자른 다음에 소금으로 절인 다음에 한번 데쳐서 이렇게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다시 그 초절임을 해야죠. 그리고 양념장을 우리가 약구미를 하는데 붉은 무즙, 실파, 레몬 등을 만들어서 이런 초간장, 본주 소스와 같이 곁들여내는 것을 우리가 약구미란다. 그래서 약구미는 주로 우리가 이제 빨간 무즙하고 실파, 레몬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빨간 무즙을 우리가 뭐 아까 오롯이 또 모미지 오롯이 이렇게 이제 칭하죠, 이제. 자, 일식 냄비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냄비조리에서는 특히 유의사항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곤약이나 시금치, 배추 등을 데쳐 사용해야 된다는 것. 자, 생선류는 국물 맛이 우러나오므로 가능한 빨리 끓이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튀긴 재료는 찬물에 씻어서 기름기를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쑥갓이나 참나물, 팽이버섯 등을 살짝 익혀서 고명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유의사항을 쭉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튀김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조리. 자, 튀김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튀김의 종류. 자, 스하게, 원형 그대로 튀기는 거 우리가 스하게라고 하고, 튀김 옷을 묻혀서 튀기는 것을 우리가 고로모하게, 즉 덴뿌라 튀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료의 양념을 같이 묻혀서 튀기는 거 우리가 양념튀김, 즉 가라하게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재료의 모양을 내서 튀기는 것을 우리가 변형튀김, 카와리하게라고 한다. 이게 튀김의 종류가 사실 4종류입니다. 우리가 다 덴뿌라 튀김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덴뿌라 튀김은 고로모를 묻혀서 튀기는 걸 덴뿌라 튀김이라고 하고, 스하게, 원형 그대로 튀기는 걸 우리가 스하게 원형 튀김이라고 하고, 양념을 묻혀서 튀기는 것을 양념튀김이라고. 물론 이제 양념튀김을 할 때 온도를 좀 낮춰서 튀겨야죠.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변형튀김. 자, 여기에 튀김, 고로모가 나오네요. 중요하죠. 고로모. 그래서 이제 튀김 옷은 이제 글루텐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여기서 튀김에 쓰이는 양념 소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김에 쓰이는 양념을 우리가 약곰이라고 하고, 튀김을 찍어 먹는 소스를 우리가 된다시라고 한다. 된다시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간장, 된다시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간장 1회, 맛술 1회, 그 다음에, 가스오브시 국물 4. 이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자,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요리의 유의사항들에 있어서 특히, 자, 튀김옷에 쓰이는 밀가루는 글루텐 함량이 적은 박력분을 사용한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분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튀김에 딱딱한 느낌이 있다. 자, 보완을 위해서는 달걀 흰자 같은 단백질 물질을 첨가하면 안정된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박력분이 없으면은 전분가루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달걀 흰자를 조금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침 요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침 요리. 자, 구침 요리에서는 나가시깡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시깡. 사각 구침틀 나가시깡. 자, 구침 조리를 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사각형 상자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상자를 들어 올리면 속의 재료를 꺼낼 수 있도록 사각틀을 빼기 좋고 특별히 작다. 그러니까 물건을 뭐 굳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만들어서 안에 딱 들면은 내용물이 나오게끔 해서 도마에 올려놓고 꺼내서 이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각 구침틀인데 이것을 나가시 깡이라고 한다. 꼭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천과 젤라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천은 주로 이제 우뭇가사리 등으로 만드는데 응고 온도가 이제 25도씨에서 5도씨로 이야기하는데 온도가 두 가지입니다. 한천이 잘 굳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굳죠. 그리고 한천을 많이 넣으면 잘 굳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25도씨라고 하는 건 25도씨부터 굳기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굳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25도씨가 되면은 굳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리를 할 때 25도씨가 안 되게끔 요리를 해서 옮겨서 만들어야 흩어지지 않고 요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5도씨부터 굳게 하지만은 5도씨까지 굳는다. 그래서 주로 이제 5도씨 냉장고에 많이 굳힘 요리를 하지요. 그리고 젤라틴도 마찬가지로 응고 온도는 15도에서 5도씨인데 마찬가지로 젤라틴 양을 많이 넣는다거나 온도가 낮으면 빨리 굳겠죠. 하지만은 15도씨부터 굳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5도씨 냉장고에서 이렇게 응고를 시키죠. 이랬을 때 굳힘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걸린다. 이렇게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식 흰살 생선조리입니다. 뭐 흰살 생선조리, 붉은살 생선조리, 그 다음에 모듬 생선조리 이제 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고 갈 건데요. 특히 흰살 생선 부분에서는 이렇게 얇게 자르는 것을 우수찌꾸리를 한다. 그리고 평자르기를 헤라찌꾸리를 한다. 이렇게 특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데치는 것을 맛집과 찌꾸리를 한다. 자, 매실장아찌 회간장에서 지금 우선 바인육구 조유, 그 다음에 매실장아찌 회간장에 잘 어울리는 후에는 흰살 생선과 갯장어다. 흰살 생선과 갯장어 그리고 양태나 문어 등이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선의 오롯이 같아. 생선의 오롯이 같다가 무엇이냐? 생선에서 뼈와 살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생선의 오롯이 같다라고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붉은살 생선조리입니다. 자, 생선의 이제 붉은살 생선조리. 자, 붉은살 생선조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악감이 작거나 대표적으로 참치와 방어 등을 이야기한다. 색이 붉은 이유는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 연어는 카로티노이드에 의한 붉은색을 띠고 있다. 뭐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는 아오 작가나 대표적으로 고등어, 전갱이, 전어 등이 있다. 그리고 연어 다시마 재료를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어 다시마 재료는 진한 소금을 6%를 준비하고 연어를 넣어 30분 정도 절임을 한다. 자, 다시마를 바닥에 깔고 절인 연어의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생선에는 물기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마 위에 올려서 그 위에 다시마를 올려 5시간 정도 절인다. 이것 우리가 연어 다시마 절임이다. 그리고 이제 냉장 참치를 숙성하는 온도는 보통 2도씨 전후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식 페루 회조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생선의 온도는 2에서 3도씨였을 경우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생선을 취급한 다음에 차가운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2에서 3도씨다. 그 다음에 온도 관리를 잘하면 살아있는 상태에도 2, 3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근데 굳이 온도 관리 잘하면서까지 오래 숙성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최대한 숙성을 이제 최소로 시켜서 바로바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조리 용어에서 보면은 담수로 식기를 우리가 아라이라고 하고 데쳐 자르기를 유비끼 찌꾸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식 노을 초밥조리입니다. 김발을 우리가 막기스라고 하고 김초밥을 막기스시라고 하고 손말이 김밥을 우리가 대막기라 손으로 마는 거 대막기. 자, 오이 김밥을 우리가 갑바막개라고 한다. 이게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참치 김초밥을 대까막개라고 한다. 이것도 같이 학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식 모둠초밥조리입니다. 자, 모둠초밥조리에서는 이런 조리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유부초밥을 이날을 쓰시라고 하고 상자초밥을 학고 쓰시라고 하고 뭐 상자가 학고이기 때문에 상자초밥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생선초밥은 니기리스 요 종류들을 쭉 좀 기억을 해주면 좋고 특히 이렇게 뼈를 뽑는 기구는 호네누끼라고 한다. 그리고 초밥 밥통을 사리비스라고 한다. 이런 부분. 강판은 오르식 하나 다 알아야 될 부분이 다죠. 현장에서는 다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초밥용 비빔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밥을 버무리기 위한 비빔통 우리가 한길이로 간다. 그래서 이런 한길이는 이렇게 참나무라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믹싱볼이라는 거 버무리는 것보다는 초밥을 버무릴 때 수분이 잘 흡수가 되고 날아가기 때문에 초밥을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우리가 버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밥을 버무릴 통을 우리가 한길이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합조 버무리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초양념은 밥을 지키 30분 전에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것은 30분 전에 만들어 놓아야 재료에 잘 섞이기 때문이다. 맛이 잘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밥의 온도가 사람의 체온 36.5도 정도 시키면은 보온 밥통에 담아서 보관한다. 그러니까 36.5도 정도. 초밥을 버무린 다음에 사람의 체온 정도에서 고객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보온 밥통에 보관해서 온도를 유지시켜서 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다음은 알초밥조리입니다. 알초밥조리. 자, 알초밥조리. 자, 마찬가지로 이제 조리 용어들은 전체적으로 쭉 좀 기억을 해주고요. 주제를 뭐 완단해서 쭉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배합조를 쓰시지라고 한다. 연어 알 이꾸라 쓰시. 연어 알은 이꾸라인데, 연어 알은 이꾸라죠. 연어 알은 이꾸라인데, 연어 알로 초밥을 지었을 때가 이꾸라 쓰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게 알로 초밥을 지었을 때가 우니 쓰시가 되는 거고, 청어 알로 초밥을 지었을 때가 이제 가주 넣고, 청어 알은 가주 넣고. 자, 알 종류. 연어 알, 성게 알, 청어 알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일식 초해조리입니다. 자, 일식 초해조리. 특히 일식 초해조리에서는 이 소스 부분, 자, 2배 소스를 리바이스라고, 3배추를 삼바이스라고, 자, 본즈 단추를 아마스라고, 이런 소스의 종류들을 좀 이해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전처리하는 과정들도 같이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처리 과정이 한 번씩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초간장의 종류와 특징. 자, 2배추냐, 3바이스냐, 본주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 담을 때 특징들이 있죠. 너무 크지 않은 작은 접시를 주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홀수로 기물을 선택해서 담고, 그 다음에 계절감에 어울리게 기물을 선택하고, 너무 화려한 기물은 이렇게 주열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좀 지양하고요. 자, 자바라 귀리 오징어 뱀다 썰기가 나왔네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자, 이거는 칼을 15도 정도로 약간 들고 45도 정도로 어슷하게 대각선으로 오이 높이 반까지만 칼집이 들어가게 썰기를 하는 것을 한다. 또 돌려서 또 썰지만은, 그래서 칼을 15도 정도로 하고 45도 정도로 어슷하게 썬다. 이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식 국물조리입니다. 자, 일식 국물조리에서는 국물의 종류가 1번 국물, 2번 국물, 그 다음 다시마 국물이 있고, 특히 이제 맑은 국물하고 이제 탁한 국물. 탁한 국물은 일본 된장국, 미소시루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맑은 국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주재료를 우리가 완단을 하고 부재료를 찜하러 간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식 조림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식 조림조리에서는 특히 이제 여기 된장, 그 다음 소금, 짠조림, 단조림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도리 하는 것은 우리가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조림을 하다 보면은 채소 부분이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모서리를 이렇게 다듬어내는 걸 우리가 면도리를 한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조리 용어에 나왔네요, 이게 면도리. 조림 시에 끝이 뾰족한 부분은 둥글게 사선처리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면도리라 한다. 그 다음 심어우리. 심어우리는 전처리의 과정으로 재료를 표면에 색이 살짝 변하는 정도의 끓는 물에 끼얹는 것을 우리가 심어우리라 한다. 그 다음에 간모독기. 이것은 두부 속에 잘 다진 채소, 다시마 등을 넣어 기름에 튀긴 것을 우리가 간모독기라. 이 부분은 꼭 기억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자, 일식 구이조리입니다. 구이 종류에 따른 이제 종류들. 자, 간장 양념구이를 우리가 대리야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된장 재림구이를 우리가 미소야끼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소금구이는 시오야끼라고 하고요. 그 종류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이 양념조리법을 보면은 자, 시오야끼 소금 양념, 데리야끼 양념, 미소야끼 양념, 유한야끼. 자, 쭉 보면은 이제 뭐 시오야끼는 소금으로, 그다음 데리야끼는 간장으로, 그다음 미소야끼는 주로 된장 이렇게 된장, 간장, 소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유한야끼는 무엇이냐? 간장, 유한지 양념, 간장, 청주, 설탕, 유자 또는 네모를 넣고 담그. 주로 이제 담그는 시간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생선이 좀 얇은 것은 25분부터 해서 주로 이제 45분에서 한 50분 정도를 적정 시간으로 봅니다. 담궜다가 꺼내면 되죠. 주로 비율은 이제 간장 1, 청주 1, 맛술 1, 이 정도, 설탕이나 맛술 1, 이 정도 비율에서 이제 한 4, 50분 정도 절여놨다 꺼내서 굽는 걸 우리가 유한집게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면류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류조리는 특히 이제 이런 종류로 뭐 소면 및 라면, 그 다음에 냄비 우동, 튀김 우동, 그 다음에 이런 차가운 이제 참 메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다시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제. 특히 이제 냉동 우동면, 메밀 국수 소면, 면 삶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면 삶기 부분. 자, 끓을 때 냉동 우동면을 넣고 젓가락을 이동해 면을 위로 올려 고르게 익힌다. 자, 찬물을 준비하여 2, 3회 씻어내어 전분 성분과 잡냄새를 제거한다. 보관을 할 때는 찬물에 담가 보관하여 면의 탄력을 유지한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냉동 우동의 보관 방법입니다.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그 물이 끓을 때 넣어야지 면이 탄력이 있는데 미리 자연 해동을 하고 실온해서 넣게 되면은 이게 면발이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냉동면을 그대로 끓을 때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밀국수 소면은 이렇게 끓어오르면 찬물을 넣어 온도를 낮추고 3, 4회 반복해서 삶는다. 보통 이제 5분에서 7분 정도 삶죠. 찬물에 신속하게 2, 3회 정도 헹구어서 면을 호화를 넣고 노화정을 상승시켜 면이 최대한 탄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면이 퍼지지 않도록 좀 탄력이 있도록 면의 그런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명에 있어서 어묵, 찐어묵의 일종의 가마복고, 가마복고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마복고는 우리가 찰어묵이라 해서 찬어묵, 찬어묵을 이제 만들어서 나무판에 올려서 쪄서 그대로 유통이 되고 나중에 이제 나무판을 벗겨내고 비닐을 벗겨서 잘라서 사용하면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가마복고를 한다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밥류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류조리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덮밥류를 살펴보면은요. 자, 운하기 돈부리, 그 다음에 가리비 돈부리, 된 돈부리,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운하기 돈부리는 밥 위에 그냥 운하기를 얹은 것을 운하기 돈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리비 돈부리는 밥 위에 갈비, 불고기 등 얹은 것을 우리가 가리비 돈부리라고, 텐돈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덴뿌라 등을 얹어서 양념을 찍어 먹는 우리가 텐돈이라고 한다. 그래서 덮밥류 종류에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 자, 담화돈이 무엇이고, 고노화돈이 이 종류들을 쭉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이 부분이 꼭 한 문제 이상씩 꼭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꼭 이 종류들을 아마 읽으면 다 이해는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부리 나베가 있습니다. 덮밥에 쓰이는 냄비를 우리가 돈부리 나베라고 한다. 덮밥. 그래서 돈부리 나베는
덮밥에 쓰이는 냄비를 우리가 돈분이 나누는 게 덮밥을 하기 용이하게 딱 국자처럼 큰 국자처럼 생겨드릴게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가 돈분이 나벨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중류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밥을 식히 조우시 쌀을 식히 옥가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조우시하고 옥가위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조우시와 옥가위 차이. 자, 조우시는 짧은 시간에 끓여서 간편하게 먹는 조우시인데 여기서 이제 밥을 씻어가지고 죽을 쓰지만은 우리가 맞게 이렇게 많이 끓이지 않고 끓이는 걸 우리가 조우시라고 옥가위는 쌀을 식기부터 해서 좀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그러니까 쌀을 약간 갈아서 끓이거나 또 밥으로 하더라도 좀 오래 끓여서 우리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는 죽처럼 만드는 걸 우리가 옥가위라고 하고 조우시는 일본식 죽으로 좀 맑게 먹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조우시라고 하는데 이 차이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찜조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찜조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찜조리는 달걀찜, 자원무실을 포함해서 다양한 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찜도 있고 술찜도 있고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순무가 들어가면 가브라무시, 메밀국수가 들어가면 신수무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들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따라 내용이 다르지만은 이 찜 종류의 종류와 장화무시는 달걀찜이고 산마찜은 저우무시고 그 다음에 술찜은 삭가무시고 또 된장을 넣어서 찜은 미소무시고 그다음 순무를 넣으면 가브라무시고 이런 종류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힘내시고. 자, 지금 이제 안깎개 작업, 그리고 이제 찜하기입니다. 그래서 안깎개 작업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찜하기. 자, 찜을 하기 위해서는 찜 재료를 먼저 준비를 합니다. 재료를 준비. 그리고 찜 솥에 액체를 넣고, 렉을 올려야 되겠죠, 렉을. 그리고 나서 뚜껑을 덮고, 물을 먼저 끓인다는 거죠. 내용물 넣을 때 물을 먼저 끓이고, 물이 끓으면은 식재료를 렉 위에 올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찜솥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익힘 정도까지 찌기를 하는데 그 찌기 과정에 식재료를 부분 조리하지 않고 음식을 즉시 제공하는데 특히 이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즈로 감싸서 찜을 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그래서 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요지는 자 찜을 할 때 먼저 물을 올리고 물이 끓으면은 찜 내용물을 넣는다는 거고 자 찜이 랩을 찌운다 하더라도 찜에 다른 부분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그래서 면포 거즈로 감싸서 수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찜을 다 한 다음에 뚜껑을 열 때 이렇게 데이거나 하면 안 되지. 갑자기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이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 뒤쪽을 먼저 열면서 꺼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일식 조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